반 트럼프 진영을 타겟으로 한 폭발물 소포와 관련해 남성 용의자 한 명이 플로리다주에서 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출신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권을 거부하고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불법 체류기간 산입 새 규정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며 한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파워볼이 24일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반 트럼프 진영을 타겟으로 한 폭발물 소포와 관련해 남성 용의자 한 명이 플로리다주에서 수사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태생의 용의자는 절도, 마약, 폭발물 사용 위협 등의 범죄 이력이 있으며 공화당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미국의 폭발물 소포 사건의 용의자가 첫 사건 발생 나흘 만에 플로리다주 남부 지역에서 체포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수사 당국 요원들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북쪽으로 30마일 지점의 플란테이션에 있는 용의자 사업장에서 체포해 구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는 56세의 남자로 이름은 시저 사요크입니다. 그는 1990년대 초와 2002년 폭발물 협박 등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는 동일 범죄 전과자이며 1999년에는 차량 절도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용의자는 공화당 당원으로 2016년 투표에 참여한 기록이 있으며 뉴욕 태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발견된 폭발물 소포는 총 12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2일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의 뉴욕 자택 우편함에서 수상한 소포 하나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이후 23에서 24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뉴욕 자택,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워싱턴 자택, 방송사 CNN의 뉴욕 지국에서 비슷한 폭발물 소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CNN 뉴욕 지국으로 보내진 소포는 수신자가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후 조 바이든 부통령,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 데비 워서만 슐츠 하원의원, 배우 로버트 드니로에 이어 이날 민주당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등으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착을 희망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캐러밴들의 망명 신청권을 거부하고 이들을 상대로 국경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캐러밴에 맞서 최대 1,000명에 이르는 현역 군인을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향해 이동 중인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캐러밴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2017년 초 반이민 행정명령인 트래블 밴과 비슷한 비상관한 행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중인 초안은 박해를 피해 미국 땅을 밟은 외국인에게 망명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규 적용을 잠정 중단하고 국가안보 사안으로 이들 캐러밴의 입국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국적법 212조항에 따른 권한을 이용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거나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 난민들을 망명 신청 부적격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국경지대의 주 방위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군 장병들을 남부에 파견하는 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군 병력 투입 규모는 800명에서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올해 소셜연금이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 2.8% 인상돼 $30에서 $50의 연금 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약값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니어들이 올해 내고 있는 메디케어 약값과 내년에 오르게 되는 비용을 비교하면 기본적인 프리미엄은 크게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처방약 종류가 늘어날수록 비용은 오르게 되며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더더욱 부담의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셜연금 상승분이 고스란히 의료 비용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 메디케어 당국이 이런 약값 비용 상승을 감안해 소셜연금 인상폭을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비용 부담은 비슷하지만 추가 혜택들이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드밴티지 플랜도 지역과 플랜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엔 플랜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와 같은 플랜 선택과 소득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불법 체류기간 산입 새 규정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새 규정은 유학생, 직업교육,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가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한 즉시 불법 체류로 산정됩니다. 전국 4개 대학이 이민서비스국의 새 규정 시행으로 외국 학생 등록이 감소하고 학교와 학생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에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4개 학교는 맨하탄의 뉴스쿨, 펜실베니아주의 해버퍼드 칼리지, 캘리포니아주 푸틸 대안자 커뮤니티 칼리지,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 칼리지 등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새 규정 시행으로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던 여러 명의 유학생이 이미 학교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새 규정이 연방관보 게재와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비자 오버스테이에 대한 잘못되고 자의적인 데이터에 기반했고 불법 체류의 법적 정의와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절한 고지와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3년 혹은 10년간 재입국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적절한 절차를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규정이 시행된 지난 8월 9일부터는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신분 유지 조건을 위반한 때로부터 불법 체류 기간으로 소급해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더 이상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학교 측에서 학생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에 보고하더라도 이민서비스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추방 명령을 받기 전에는 불법 체류 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추후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병역 기피자가 매년 150명에 달하고 있지만 실제 형사처분은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병역 미필자 중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미귀국자는 775명으로 매년 15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형사처분 상황은 10명 중 9명인 710명이 기소 중지 상태이며 집행선고는 단 17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귀국 병역 미필자의 경우 국외 체제 중에는 기소 중지되지만 이들이 귀국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됨에 따라 대부분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기간 연령 초과로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된 미 귀국자는 올해에만 65명으로 집계돼 사실상 해외 장기 체류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이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과 한국어 정규교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며 한국어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미주 한국어재단과 스토니브룩대 한국학센터는 뉴욕주 교사 자격증을 가진 한국어 정규교사 배출과 양성을 위해 매년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전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체결식에는 김영덕 미주 한국어재단 이사장, 이선근 미주 한국어재단 회장, 김홍경 스토니브룩대 한국학센터장과 이용학 뉴욕 한국어 교육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장학금의 명칭은 미주 한국어재단 장학금으로 스토니브룩대 한국학센터가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전공하고 졸업을 1년 앞두고 있는 4학년 재학생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두 기관은 또 장학금 외에도 수준 높은 한국어 정규교사 양성을 위해 양측이 주관하는 행사와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자문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스토니브룩 대학 한국어 교사 학사 학위 과정은 2014년 미동부 최초로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4년제 학부 과정에 포함해 설립됐습니다.
파워볼이 24일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 금액이 역대 4위인 7억 5천만 달러로 뛰었습니다. 파워볼은 지난 8월 11일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남성이 1등에 당첨돼 2억 4,560만 달러를 받은 이후 아직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추첨일인 내일 파워볼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역대 네 번째로 많은 복권 당첨금 7억 5천만 달러가 주어지게 됩니다. 파워볼도 메가밀리언과 마찬가지로 복권 판매를 금지한 6개 주를 제외한 미국 44개 주, 워싱턴 DC,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에서 판매됩니다. 한편 미국 복권 사상 역대 2위인 15억 3,7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게 될 메가밀리언스 1등 당첨자는 아직까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지하철 안이 유일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며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 교통국 앤디 바이포드 국장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에 전철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이포드 국장은 이용객들이 지하철 객실에서 스낵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객실 전체에 음식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바이포드 국장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하철 객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지만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은 뒤 버려진 스티로폼 포장재가 선로에 떨어져 잦은 화재로 이어져 안전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조셉 로타 MTA 회장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지하철에서의 음식을 추방할 것을 고려했지만 장시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며 전철 내 음식 취식 허용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한편 트위터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과 논의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데일리뉴스의 댄 리볼리 교통 전문 기자는 지하철에서 피자를 제외하고는 냄새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최대한 빨리 먹어야 한다는 것이 승객들 사이에 암묵적 규칙이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퀸즈의 주택 거래 평균 가격이 9개 분기 연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퀸즈의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은 뉴욕시 주택가격의 고공행진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퀸즈 주택 거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퀸즈에서 거래된 주택 중간 가격은 57만 3,500달러로 지난해보다 4.3% 상승했다고 부동산 정보회사 더글라스 엘리먼이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대도시들의 부동산 거래가 냉각되고 있는데 반해 퀸즈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퀸즈의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이 포함된 북동부 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가장 뜨거워 지난 3분기 거래된 주택 중간 가격은 76만 2,500달러로 퀸즈 6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전 분기에 비해 5.9%, 지난해에 비해 1.7%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 3분기 퀸즈에서 주택 거래 중간 가격 상승률이 가장 큰 지역은 JFK 공항 인근, 캠브리아 하이츠, 홀리스, 자메이카 등의 퀸즈 남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한 52만 2,367달러의 중간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분기 퀸즈에서 거래된 코압은 중간 가격이 29만 5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상승했으며 패밀리 하우스 역시 중간 가격이 70만 9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 참여 워크숍이 열립니다. LA 한인회는 아시안 정치력 신장 연합과 함께 유권자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편 투표 참여 방법과 주요 후보와 주민 발의안 내용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히 내가 하는 투표가 어떤 아웃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예상을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선택을 하는 그런 알고 하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도 LA 동부의 다이아몬드 바 지역에 위치한 한남 체인과 H마트에 봉사자를 배치해
외곽 지역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워크숍은 오는 30일 LA 한인회에서 실시하며 한국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7월 LA 한인타운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유미선 씨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유 씨의 가족은 수사 작업이 몰아가기식으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유 씨의 가족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유 씨의 사건을 맡은 형사가 자백을 강요하며 수사를 진행해 검사 측이 이를 유죄 증거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다 한 거라고 해주세요라고 그때부터 그냥 자포자기하기 싫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다 했으니까 시부모님한테도 말하지 않고 제가 법정에서도 안 쓰고 그냥 제가 제 값을 다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자백했다고. 지금 또 검사 또한 그거 가지고 지금 얘가 자백했으니까 얘가 범인이다라고 얘기만 하지 그 어떠한 물증, 얘가 명백한 물증도 없는데 계속 그거 하나 가지고만 얘기하니까 너무 솔직히 너무 억울해요, 진짜로. 또 현장에서 확보된 모든 물리적인 증거는 동생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지만 검사와 검찰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14대 뉴욕 한국문화원장에 조윤증 전 SBS 미디어넷 사장이 부임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장직은 2달째 공석이었으나 조 전 사장이 다음 달 초 뉴욕에 도착하는 대로 3년 임기에 문화원장직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신임 문화원장은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BC 보도국 기자, SBS 도쿄 특파원을 거쳐 SBS 인터내셔널 사장, SBS 미디어넷 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소장에서 북한 정부가 평양에 여행 간 아들을 간첩 혐의로 구금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뇌사 상태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이 인정될 경우 원비어의 부모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테러 지원국 희생자 펀드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올해 처음으로 아동 1명이 최근 독감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국은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5세 이하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독감으로 8만 명이 사망했으며 90만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는 5억 8,200만 달러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통행료 인상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통행료는 2012년 대규모 인상이 이루어진 후 줄곧 동결되고 있습니다. 턴파이크 교통공사는 올해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교통량이 전년에 비해서 각각 2%와 2.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영상 11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영상 8도. 일요일 대체로 맑고 바람은 잔잔하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